안녕하세요, 쿠사진입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가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노가다가 이렇게 병신이고 이렇게 등신 같은 일인데 그걸 왜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유튜브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노가다 관련해서 영상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소개도 해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 속에서 보통 단점을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다들 보통 노가다를 하면은 이만큼 번다. 이 일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이만큼의 돈을 번다. 이런 내용이 거의 주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걸 보고 이제 노가다를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일단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영상이나 글을. 그래서 일단 최소한 니들이 이 정도는 노가다를 뛰려면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노가다 이렇게 병신 같고 하니까는 하지 마라가 아닌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 단점들도 있으니 그런 거를 시작하려면은 미리 알고 들어가라 라는 데에서 찍는 영상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은 일단 이 노가다를 한다고 했을 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죠? 그 돈이 실제로 얼만큼 버는지가 일단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돈 같은 경우에 내가 말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인력사무소에서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잡부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그리고 또는 네가 어떤 인맥이나 어떤 연줄이나 뭔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기술자의 데모도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가 될 거고, 기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렸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시작한 잡부 기준으로 월 평균으로 해서 월 평균 400 이상을 번다. 그러면은 상위 1%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술자들, 그러니까 타일도 있고 조적도 있고 곰빵도 있고 도배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공은 이제 기술자들이니까 이 기술자에서는 월 평균 한 600? 600도 좀 많은가? 한 550, 600? 이 정도면은 상위 1%예요. 이 상위 1%란 말이 쉽게 말해서 벌 수는 있어. 이만큼 벌 수는 있는데 존나게 힘들고 몸이 갈려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월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이 월 평균이라는 게 계산을 때려보려면 일단 최소한 1년 이상을 하셔야죠. 1년 이상을 하셔갖고 그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다 더하세요. 다 더해가지고 12로 나눴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네 월 평균이에요. 월 평균. 그 월 평균이 말씀드렸듯이 인력사무소에서 잡부로 하시는 분들은 400 이상을 번다? 그럼 상위 1%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모도를 거쳐서 기공으로 갔을 때 월 평균 550이나 600 이상? 이 정도다? 그러면 상위 1%예요. 진짜예요, 이거. 근데 영상 보면은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나 500 번다고 600 번다고 누구는 뭐 800, 1000을 번다고 이 말 막 200 그냥 막 무슨 대본 마냥 다들 그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노가다라는 게 일단 직장과는 정말 다른 게, 직장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일을 하든 똥을 싸든 잘못을 하든 아파서 연차를 쓰든 월급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보너스 나오냐 들 나오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는데 노가다는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내가 노가다 뛸 당시에 받았던 실수령 금액이거든요. 제가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3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넘긴 거지. 한 해를 넘기고 쭉 가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가끔씩 한 군데만 계속 가다 보면은 급여를 몰아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만 이제 좀 비어있긴 한데, 이게 몰려서 적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빈칸이나 이런 식의 빈칸들, 이거 쉰 날이거든요. 쉬어서 빈 거예요, 돈이. 근데 이 쉬는 게 내 의지로 쉰 건 몇 개 안 돼요. 진짜 한 10개도 안 돼. 나머지는 진짜 글자 그대로 일이 없어서 쉰 거예요. 정말로.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약 1년 동안 일한 게 총액이 3,900만 원 정도였고 월 평균 때리면 260이었어요. 일단 이걸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기록을 다 하지 않는다고. 그래 옛날처럼
가계부를 쓴다든가 내 월급을 다 적어가지고 내가 얼마 버는지 다 쓰고 이런 사람이 거의 드물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얼마씩 벌고 있는지 한 체감을 못합니다.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는 일단 솔직한 얘기로 한 월 한 300만 넘어도 돈이 남거든? 보통은 남아요. 물론 결혼을 해갖고 가정을 꾸려갖고 그걸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혼자 쓰면 남는다고. 적금도 넣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넘어가니까 다들 이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벌었던 거에 가장 최고액, 내가 여태까지 번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벌었던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많이 벌어서 한 700 벌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나 700은 번다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난 700은 번다고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왜냐?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실제 급여를 오픈하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거기서 노가다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으니까 난 돈도 못 버는데 이미지한도 노가다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갖고 싶지 않아서 최고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 노가다꾼들이 주변에서 아까 말했듯이 나 600원 벌어, 지랄 연병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한 700원 번다고 막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 500 이상 번다고 계속 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말 주변에,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 통장 한번 까보라고 해보세요. 까서 내가 말한 대로 1년 이상 받은 급여를 12로 나눴을 때 진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이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럼 진짜 상위 1% 맞는데 보통 없습니다. 상위 1% 되신 분 없어요. 그리고 저 급여가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아까 급여에서 보여드렸듯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제가 일했을 때는 그때 이자가 폭등해갖고 건설 현장이 다 오일삽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 달 정도 갔거든요.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오야 또는 내가 영업을 뛰는데 계속 어딘가 이렇게 밀려 그래갖고 내 일이 중간에 끊겨, 아니면 거기와 조율이 안 돼서 일이 끊겨.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생긴다고. 그럼 그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일도 못 벌어요. 절대 500 이상, 뭐 600, 400 이상 이런 거 못 법니다. 물론 계속 말하자면 버는 사람들은 상위 1%라는 거, 그런 사람 진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여를 나는 내가 잡부로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400 이상은 힘들다. 그리고 기공이 된다고 해도 500 넘기기는 좀 힘들다. 현실적으로 네가 존내게 일해도 넘기기 힘들다 라는 거를 일단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일단 급여는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안전장구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곳이 태반이에요. 보통 노가다판 가보면은 안전장구라고 주는 게 그냥 하이바 하나 땡이야. 하이바랑 그냥 목장갑, 딱 이 두 개가 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화 아니면은 마스크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원래 한 현장에 5일인가 이상을 출근을 하면은 안전모, 목장갑, 안전화 이런 어떤 보호 장구류 이런 걸 다 지급해줘야 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근데 거의 안 지킨다. 그래갖고 줘봤자 이거 두 개가 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가다판, 그래서 공사 현장이죠. 보통 공사 현장이 생각보다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고공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가고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다가 장갑이 뚫리거나 해서 거기에 파상풍을 입어갖고 병원을 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철근이나 날카로운 것에 팔, 다리, 몸 이런 데 베이거나 찔릴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급되는 건 이게 땡입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는 무조건 먼지는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현장이든 간에 먼지는 가득 차 있어. 근데도 마스크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라고 달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면 마스크, 효과 없는 거, 침 튀기로 막아준 거 있잖아. 그거밖에 없던가, 아니면은 뭐 3M 마스크라고 주는데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아무 효과 없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효과가 없는 것들의 마스크만 제공이 되지, 멀쩡한 마스크, 진짜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전화 마스크, 뭐 안전 장화, 아니면 상황에 맞는 장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챙겨 갖고 다녀야 돼요. 그냥 얘네가 안 준다 생각하고 주는 건 안전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전모만 받고 나머지 템들은 네가 다 구비해서 다 챙겨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존나게 위험한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 추가적인 이 유지비가 좀 많이 들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가다의 세 번째 문제로는 좀 건강과 내 안전을 미리 갈아엎는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노가다파는. 그러니까 노가다 같은 거 이제 노가다의 장점들 얘기한 영상들을 보면은 뭐 타일, 도배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자세가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무뎌져가지고 안전장비를 되게 안 찬다고. 점점 마스크 안 끼는 거 시작으로 장갑 안 끼고 이제 안전화 안 신고 이제 안전모드 안 씁니다. 그냥 우리 평상복을 입고 그냥 일을 해요. 진짜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아마 내가 봤을 때 열에 아홉은 그래. 난 일단 그걸 다 맞춰서 일을 하는 현장을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면서 내 위험도와 내가 스스로 위험도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한 자세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관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갈려 나가요, 그냥. 그래갖고 나이 한 보통 빠르면 40 후반, 50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현장에 기공으로 제대로 된 일은 못합니다. 밑에 한 명을 키워서 그 사람을 시키지 자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마스크, 장갑, 안전화 이런 거 이제 안 차다 보니까는 이 짬밥이 찬 사람들일수록 죽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이 안전과 이런 것들이 점점 이 등한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차고 댕기면은 아, 저 새끼 이제 유난 떤다고 막 이런 말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전 장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한 80까지 살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수명을 땡기는, 그러니까 땡긴다는 게 매우 많이 땡길 수 있는, 진짜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다가 죽을 확률이 꽤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네가 이제 기술자가 되려고 한다. 결국 기술자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든 간에. 그 기술자가 됐을 때는 이제 거의 열의 아홉이 그렇죠? 네가 한 군데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전국 팔도를 다 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보면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페인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 페인트를 칠하는데 어떤 건물에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이미 다 칠해진 건물은 더 칠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한 군데 다 칠하고 나면은 그럼 또 어떻게 해? 손가락 빨 거야? 다에 또 재시공할 때까지 손가락 빨 거야? 안 되잖아. 그래갖고 있는 데를 찾아서 계속 떠나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오는 단점이, 일단 너는 집에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를 항상 들어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노가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가 돈을 벌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고,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전국 팔도를 돌아서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못하잖아. 아니면 네가 예를 들어 서울 사는데 부산에 현장이 있다 이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퇴근할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거의 못 들어갑니다. 거의 좀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어떻게 되냐, 심하게는 같은 나라 내에서 거의 돈만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가 될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출퇴근을 위주로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가 쪽은 그냥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손 안 대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 다섯 번째로,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위생 상태라는 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에어 컴프레셔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현장이란 곳은 이제 보통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도가 안 들어온 곳이 태반이고,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라는 게 모든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맞잖아.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나 이럴 때에도 그냥 먼지가 다 뒤집어 쓰고 뭐 묻고 이런 상태로 그냥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맞잖아. 씻을 곳은 없는데 어디서 씻을 거야. 그리고 먼지는 어떻게 털어낼 것이고 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가야 돼, 밥 먹으러도.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퇴근할 때요. 퇴근할 때. 이게 퇴근할 때가 문제가, 내가 옷을 갈아입고 뭐 한다고 해도 머리나 손이나 이제 신발이나 이런 데에 묻은 먼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땀과 이런 게 쪄들어갖고 막 냄새도 엄청 나고. 근데 내가 일하는 장소가 내가 숙소나 집이랑 존나 가까워. 그냥 걸어가면 돼. 뭐 이러면 차라리 좀 다행인데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걸 타고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위에서 좀,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이 쟤네들은 왜 이런 시간대에 퇴근한다고 이걸 타는 것인가, 차라리 걸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쌍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씹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노가다를 뛴다는 게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의 파생에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더러운 새끼들 맨날 막 먼지 뿜리고 막 냄새 나고 이러면서 공공의 시설인 그런 지하철을 타는 쌍놈 새끼들, 이런 욕을 먹어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그런 말 많이 떠돌잖아. 지하철 탔는데 퇴근길에 막 먼지 구덩이 막 씻지도 않은 사람이 다 타고 있다고. 사람이 씻고 살아야지. 아니면은 야간 일하고 막 그 땀에 쩔어가지고 아침에 퇴근하고 있는데 이거 출근길인데 이 사람 씻지도 않고 출근한다고 이런 욕하고 이런 거 졸라 많아요. 진짜로. 이게 아직까지도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일 못합니다. 왜냐면은 퇴근할 때 먼지구덩이 땀 냄새를 뿜으면서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생 상태에 대한 이런 단점이 어쩔 수 없이 존재는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단점이 이 틀딱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한 이거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장구로 지급이 안 되고 위생 상태가 나빠지는 게 당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게 바로 틀딱들의 문제예요. 이 모든 거를 지금 노가다의 단점이 되는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이유 중 하나가 틀딱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딱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라떼죠. 이 라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로 급여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네가 노가다로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한다고? 기술을 배워야 돼. 그럼 기술자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기술자라는 게 기술을 배우기까지 이제 데모도가 되는데, 데모도 그냥 조수지, 조수. 조수를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 배울 때는 자기 때는 돈도 안 받고 배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얘한테 돈을 주는 건 난 납득을 못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지만 돈을 안 주면 잡혀갈 수 있다는 소리를 주변에 듣다 보니까는 최저시급으로 때려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급여를 줘요. 이 두리뭉실하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네가 10시간을 일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 네 시급이 10,000원이야. 그럼 얼마를 줘야 돼?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원을 줘야 돼. 하루 일당으로. 근데 10시간을 시켜놓고 네 8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했으니까 8만원만 줘야 돼. 나머지는 네가 열정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 노가다를 때려치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때려쳐요. 씨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시켰는데. 맞잖아. 그리고 최악으로는 타지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네가 집에 못 있고 이제 멀리 가야 돼. 아까 말했듯이 서울에서 집이 있는데 부산에서 일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할 때, 그럼 네 숙소도 나가야 되고 네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되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급여를 빼고 준다던가, 또는 그걸 해줬으니까 돈 안 줘도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퉁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놓고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나 안 해 씨발 하고 나가면은 요새 애들은 일을 안 배운다고 막 이제 기술 다 끝났다고 이제 중국 애들이 배운다고 막 이 지랄 연병을 혼자 있는데, 니네가 그랬잖아. 돈을 줘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미친놈들아. 너네가 멍청해서 말을 못하고 니네들이 호구지대 했으면은 최소한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대물림하려고 그러냐. 맞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안 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 안전장구로 얘기할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이 틀딱들이 뭔 짓걸 하냐면은 그놈의 라떼를 찾으면서 예를 들어 고공작업 대표적으로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매달려서 일을 시키는 거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하라고 시켜요. 또는 다칠 수 있는 위험도가 존재하는 게 뻔히 보이는 일도 막 시켜요. 막 이거 지금 빨리 해야 돼가 이거 빨리 하라고 하면서 막 존나 지랄 연병을 하면서 그냥 막 시켜요. 근데 이제 나는 얘한테 배워야 되고, 일단 내보다 짬밥인 사람이 이제 하라고 시키니까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안전장비 같은 것도 안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는 그냥 얼쑤하는 순간 그냥 낙사, 또는 이제 속된 말로 좀 장애인이 된다고 하죠. 막 어디 막 팔이 안 움직인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막 어디 찍히거나 막 베이거나 해서 막 그런 일을 강제로 시키는 일이 되게 흔합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가다판에서는 나보다 먼저 일했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짬밥이라 할지라도
네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좀 이거 씨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보내면은 그냥 집에 가세요. 그날 돈을 안 벌더라도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날 급여를 못 받더라도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새끼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내가 하고 싶었던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잡부로 나갔을 때는 월 평균 400 이상이면은 상위 1%고, 기술자가 됐을 때에도 월 평균 550에 600? 이 정도 넘으면은 상위 1%다. 안전 장구류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안전화, 마스크, 뭐 장화, 뭐 이런 것들은 네가 상황에 맞춰서 사서 갖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먼지 등이 많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폐 이런 기관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타 직업군에 비해 미리 갈려나간다. 그리고 돈 벌려면은 기술자가 돼야 하는데 기술자가 되면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씻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는 퇴근 시에 먼지 덩이로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쌍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털딱들이 그놈의 지랄 연병해서 돈 안 주고 급여 몰로 퉁쳐버리고 그리고 위험한 일도 그냥 하라면서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미리 거기서 빠진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조율을 해갖고 네가 쇼당을 제대로 치고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이 단점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영상은 노가다가 이렇게 병신 같은 문제가 있고 족 같은 직업이니까는 야 그거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가다의 그래도 뜻을 품고 있고 해보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는 이걸 알고도 난 이거 감안할 수 있고 난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도전해보라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단점만 얘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지만 장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열혈라마 또는 까레라이스 뭐 직업의 모든 것 이런 분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빼고 이런 걸 다 쏙 빼버리고 장점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그쪽에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더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